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사실 이 병은요, 재발이 너무 잘 돼서 만성적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발을 줄이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또 더불어서 이를 이겨내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 부르게 되는데요. 위에서 식도로 역류해서 나타나는 병이다 라고 병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그래서 식도 내로 위산이 역류해서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또 이로 인해서 합병증이 나타나는 병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불편한 증상은 전형적으로 쓴물이 넘어오는 역류의 증상, 또 가슴이 쓰리거나 답답하거나 통증으로 느껴지는 가슴 쓰림의 증상이 있고요. 또 비전형적으로 목에 이물감이나 목이 쉬고 만성적인 기침이 오거나 또 마치 심장에 문제가 있듯이 통증이 오는 등의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증으로는요, 식도가 달라붙거나 또 구멍이 생기고 또 암의 전 단계에 해당이 되는 발해식도라는 식도 내벽의 변화도 초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식도 역류 질환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데 실제로 내시경상 염증이 발견되는 경우는 미란성 식도염이라고 하고요. 증상은 있는데 내시경상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기도 해요. 이 경우는 비미란성 역류질환이라고 해서 그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염증이 있는 경우는 한 절반 정도에 그친다 라고 알려져 있어서 염증이 없는데도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한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이 목이 쉬거나 목에 이물감이 있어서 인후두에 염증이 있다 라고 표현할 때 인후두 역류질환도 위식도 역류질환과 같은 원리로 발생하는 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위식도 역류질환의 한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시적인 하부식도 괄약근의 이완과 연관된 어느 정도의 위식도 역류는 정상이다. 즉 식도와 위의 그 연결 부위에 있는 괄약근이 음식물이 통과하거나 또 위에서 생성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즉 트림이죠,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에 의해서 위산이 어느 정도는 역류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역류된 위산을 청소하는 능력은 맑은 침이 잘 나오고 식도가 잘 움직이고 위가 잘 움직여서 이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식도 청소능을 잘 발휘할 수가 있는데 위에서 분비되는 산이 너무 많아지거나 이러한 청소능이 저하됐을 때 이 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위식도 역류질환, 즉 역류성 식도염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산의 분비를 직접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PPI의 복용과 더불어서 복압을 낮춰주고 산의 분비를 줄이거나 민감성을 줄여주는 음식을 조절하면서 식도의 청소능을 높이기 위한 타액의 분비를 원활히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역류를 줄이는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에게는 알코올의 섭취, 또 기름진 음식,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 되겠죠. 또 신맛의 과일이나 주스, 또 탄산음료 등은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나 매운 음식을 흔히 대하게 되므로 이를 절대 금하는 것보다는 이거 반드시 먹으면 안 돼 라는 강박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히 섭취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생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맑은 침이 잘 분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맛자극을 통해서 식욕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고른 음식을 섭취하고 특히나 하루 한 끼는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하여서 군침이 돌도록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타액 분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적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먼저 1.5리터 이상의 많은 물을 마셔야 하니까 물병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들여서 수시로 마시는 것이 더 좋겠고요. 또 그냥 물만 마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오미자나 구기자, 맹문동과 같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자음, 즉 음액을 보충해주는 한방 약차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즐겨야 하는데 과일 중에는 직접적으로 치매 분비를 도울 뿐만이 아니고 혀의 신경을 보호하는 알파 리포익 액시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선택적으로 먹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적절한 껌 씹기와 무설탕 사탕을 빠는 습관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나치게 껌을 오래 씹어서 턱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루 15분 정도 2회 이렇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껌을 씹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입의 움직임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 구강 체조 방법을 익혀서 실천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셋째는 복압을 줄이는 생활관리입니다. 복압을 줄이는 것이 역류를 일으키는 배의 압력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를 위해서 천천히 먹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서 포만감을 일찍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고 위인에 음식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부담이 없는 저녁 식사를 한 숟갈 덜 먹는 것부터 시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소한의 목표로 일주일에 500g에서 한 달에 2kg 정도를 줄인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천천히 적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복압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호흡법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특히 건강호흡법으로 동의보감 태식법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나 하기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전에 이 컨텐츠에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요. 이를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요. 이러한 방법을 하루 2번, 한 번 할 때 30번 정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약제를 사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한방 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이전 컨텐츠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이상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줄이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